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3년 동안 좋게 만남을 유지하던 남자친구와 일생일대의 결심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혼을 선언해버렸네요. 누구던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 믿지만 그래도 과연 제가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양아예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한결같았지요. 고생이 많았겠다, 힘들었겠다 등등. 어떻게든 위로해주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저는 제가 입양아라서 지금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너무도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 부모님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참고로 저는 친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지방에 있는 한 보육원 앞에 버려졌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법한 그 흔한 쪽지 한 장 없이 말이죠. 그리고 딱 2년 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고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저에게 입양 사실은 비밀로 하려 하셨대요. 어차피 원체 어릴 때 입양이 되었던 터라 주위 사람들만 입을 닫으면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왜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지만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렇기에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셨고 저 역시도 제가 입양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인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저희 엄마랑 제가 꽤나 외모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제법 있거든요. 거기다 아빠, 엄마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큰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 진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친할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는 일남 사녀 중 막내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아빠는 할머니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살아오셨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그야말로 애지중지 저희 아빠만 이뻐하시던 할머니는 고모들은 딸이라며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아들아들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할머니가 유별난다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빠하고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말을 섞는 것조차도 무서워할 만큼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해요. 그런 아빠가 장가를 갔을 때 당연하게도 할머니는 손자보기를 학수고대하셨지만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이 넘어갈 때까지 소식이 없자 크게 실망을 하신 거지요. 실제로 아빠에게 새 장가를 권유하기도 했다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 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한 달 동안을 끙끙 앓아누우셨다네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꽤나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십니다. 엄마 역시 한동안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 현재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고요. 아무튼 두 분 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자식이 그렇게 갖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고민 끝에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또 드러누우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탓이라며 그렇게 억지를 쓰셨다는데 지금도 저는 할머니의 억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병원에서 확실하게 아빠 쪽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 되냐고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입이 거치시고 성격도 아주 세시거든요. 비록 직접적으로 쌍욕까지는 하지 않으시지만 듣는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도 딱 그랬습니다. 그때가 저 고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니까 17살이었네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할머니 댁에 온 가족이 모였던 날이었지요. 솔직히 저는 할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저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시거든요. 거기다 저희 엄마는 어찌나 구박을 하시는지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단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러신가 보다. 왜 옛날 어른들은 아들이 최고라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아빠 어릴 때 이야기들을 고모나 친척들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저희 할머니가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단순히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 들면서 머리가 커지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점점 신경이 거슬리는 겁니다. 매번 꾹꾹 눌러 참았는데 그날은 못 참아버린 거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 뒤에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반항을 해버렸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할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를 노려보시더니 근본도 모르는 게 들어와 가지고 어딜 나서냐고 언성을 높이셨고 저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바보같이 참고만 있는 엄마도 원망스러웠고 더욱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빠에게도 화를 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죄송할 따름이네요. 부모님 나름대로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참고 지냈던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일을 크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어쨌든 고모들이 할머니를 말리고 아빠와 엄마는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면 상황이 일단락 되긴 했는데 불현듯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본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가는 바가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 엄마를 붙들고 물어봤지요.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내가 엄마 친딸이 맞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하시면서도 눈동자며 표정이 크게 동요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빠 엄마와 4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품에 꼭 안고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들었던 감정은 친부모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도 아니었어요. 단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웠달까요.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또다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었네요. 이후로 부모님의 끝없는 이해와 도움으로 조금씩 제 마음의 상처는 나물어갔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는 더 이상 입양하라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 저의 입양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아빠가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인연을 끊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전부 알게 된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는 보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 소리를 들은 아빠 역시 그럼 저희 가족 모두 할머니 댁에 가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희 부모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 하나만을 아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결심할 때부터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할 만큼 길게 사귈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 때문에 내 손으로 내 결혼을 파토낼지도 몰랐습니다. 잠깐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보자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저는 몇 년 전부터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제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과외며 학원이며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갈 수 있는 공부머리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TV에서 유기견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덧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는데 남자친구 역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파혼을 한 마당에 남자친구라는 호칭도 아깝지만 그렇게 봉사활동을 같이 하다가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힘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명문대 출신인 남자친구는 저보다 훨씬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반이라는 연애 기간 끝에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하자며 청혼을 해왔지요. 어차피 저의 과거는 남자친구도 이미 알고 있던 터라 당연히 남자친구 부모님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 확신을 했었어요. 젊은 남녀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상 다음 수순은 양쪽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였지요. 우선 제가 먼저 찾아뵙기로 하고 약속된 날짜에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원래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다들 선물 하나는 사간다고 하길래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예의상 한우 세트를 사갔는데 어머님께서 제 선물을 받으시고는 고맙다는 한마디 없이 냉장고에 처박아 두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긴 했어요. 마침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던 중이길래 저도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잡다한 수발부터 수저놓고 반찬 세팅하는 일들을 도와드렸더니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은 것 같네? 라고요. 원래부터 집에서도 엄마를 자주 도와드리는 편이라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표정이나 뉘앙스가 영 꺼림칙하더라고요. 이후에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하는 행동마다 평가를 하셨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잘 배웠다라던가, 그래도 곱게 크긴 했구나 같이 좋은 말씀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자꾸만 그래도 거리시는 말투에 있었지요. 마치 예상한 것보다는 낫구나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만약에 제가 눈치가 별로 없는 성격이었다면 그저 속없이 점수 따고 있구나 하고 좋았겠지만 왜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잖아요. 이건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지요. 아버님이 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는데 주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네요. 특히 아빠가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제가 졸업한 대학이랑 비교를 하시며 역시 머리 쪽은 어쩔 수가 없구나 조용히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못 참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부터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시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어머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안 그래도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저희 친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숨겨야 할 뭔가 이유라도 있냐고 하면서요. 마치 제가 친부모에 대해서 뭔가 알면서도 숨기는 것처럼 의심하길래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입장이라 나를 낳아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께서 결혼이라는 게 남녀들이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원래는 양쪽 집안 어른들이 어떤지 봐야 하는 거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누구보다 훌륭한 분들 밑에서 자랐다는 건 보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지금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제 친부모가 문제라네요. 실제로 졸업한 대학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고 머리라는 게 원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랍니다. 결국 나를 낳아준 친부모에게 하자가 있으니까 겨우 그 정도 대학밖에 못 간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부터 슬슬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속상하게 했던 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자친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모욕적인 대화를 견뎌내고 있으면 자기가 중간에 나서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낳아준 부모한테 버림받은 게 이 사람 잘못이냐 따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부모님 기에 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저와 자기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그저 듣고만 있더라고요. 계속되는 불쾌한 질문에 저 역시도 좋게 대답이 나갈 리가 만무했고 분위기는 당연히 썩어갔지요. 그러다 드디어 어머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대요. 저더러 건강검진 같은 건 주기적으로 받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특히 산부인과에 가봤냐고 하는 게 어찌나 불쾌한지 그냥 확 자리를 박차고 나올까 하다가 건강검진은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 이번엔 무슨 유전병이 어떻고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하니만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출생이 찜찜하니까 그렇게라도 안심을 해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아들이 워낙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 결혼은 허락해주겠지만 그 전에 각종 검사는 좀 받아오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를 악물고 어머님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쇼핑하면서 물건 고르시냐고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나오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화를 버럭 내시며 그러면 자기들이 뭘 믿고 당신 아들과 저를 결혼시키냐길래 이딴 대접받으면서 당신들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해버렸어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그동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막대먹은 당신들 밑에서 뭘 보고 자랐을지 뻔히 보인다 그랬죠. 그런 남자랑 결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고 이 결혼은 내 손으로 엎어버리겠다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기분 풀라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데 솔직히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차올랐거든요. 한바탕 쏟아내고는 그대로 냉장고로 걸어가 제가 사왔던 한우를 다시 꺼내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대로 차에 올라타니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자기와는 끝이라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길래 니네 부모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덕분에 너같이 찌질한 놈이랑 결혼할 뻔한 내 인생 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집에 도착을 했죠. 예비 시부모한테 인사드리러 간다던 애가 눈물 콧물 흘리며 집에 도착했으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부모님께 그 집에서 들었던 막말들을 전하니 두 분 모두 무슨 그딴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전화와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완전히 엎어버리고 난리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런 저를 달래시면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냐고 저를 안아주셨네요. 남자친구는 자기 인생에 저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걸 깨닫기라도 했는지 전화 문자도 모자라 두 번이나 저희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 아빠에게 걸려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마지막에는 아빠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깽값은 물어주면 그만이라며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데 그때 제대로 되었는지 그 후로는 찾아오지 않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저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넘치는 사랑을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저 아빠 엄마의 하나뿐인 딸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저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죠.